가자. 많이 풀어줄게. 일단은 이 정도면 절반 정도 되는 건데 이거 말고 혹시 또 있냐? 혹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너 충분하죠? 그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일단은 갈게. 아, 그리고 여분 시험지 몇 개 더 뽑아왔는데 필요한 사람. 여분이 필요하다. 빨리 얘기해. 연습용으로. 여분 시험지 필요하신 분 없어요? 뭐 필기용으로 써도 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봐도 없어요? 여분 시험지? 빨리 얘기해. 빨리 망설이지 마. 2개 남았습니다. 여분이 필요하다. 10번부터 가자. 자, 10번 갈게요. 자, 하나씩 한번 공략을 다 해보자. 자, 설명을 잘 따라와. 일단은 10번 가겠습니다. 자, F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G는 이제 F의 역함수입니다. F의 역함수고 X축이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맞지? 근데 우리는 이제 수투에서는 사실 너네가 이거 적분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루트 적분을 시도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수투 교육과정이라고 벗어나는 거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y는 x와의 교점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역함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요거 역함수를 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를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역함수는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1학년 수학인데 역함수를 이제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보자. 이거잖아. 이거 좀 불편하니까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이제 gx라고 하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gx는 전개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 아니야? 야, 다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f의 역함수라고. 이거라고.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럼 조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면 0이랑 맞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y는 gx. 잠깐만요. 잠깐만. 뭐 잘못 생각해. 그러니까 역함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놓친 부분이 정의역 범위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조금만 더 따져볼게.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 저 그래프를 조금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쟤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y는 x 생각을 해주고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찍죠. 이 점을 찍고 F 개형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거의 역함수는 우리가 방금 구했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요 점을 찍고 요거의 역함수는 사실 조금만 다시 보자. 그러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x축, y축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사실. 여기.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거죠. 요 넓이. 그러면 gx를 구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 안쪽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교점이 얼마 나오지? 이 점 구해봤니? 얼마 나와? 어디로 더 반응 필요 없어. 여기 점 얼마 나오죠? 내가 지금 뭐 잘못 썼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넓이를 원하는 거잖아. y는 x. 상으로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아무튼 S를 한번 구해보자. 요거는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라서 넓이가 2분의 9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2분의 9에서 빼주면 돼. 2부터 3까지 요 넓이를 빼주면 되니까 gx를 접근하면 됩니다. gx는 우리 아까 구했잖아. 요거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2배를 붙이면 답이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본 거야. 요 역함수. 그러니까 요 역함수를 이제 구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루트 접근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 요거 접근하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역함수를 실제로 한번 구해본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원본 그래프가 F로 나오는 거고 그거의 역함수가 GX로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F가 있고 G가 있고 두 개의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위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는 똑같고.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오른쪽 넓이를 빼가지고 S를 구한 거야. 요 삼각형은 이제 교점의 좌표가 3,3이니까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3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9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오른쪽을 뺀 거지. 그래서 오른쪽 넓이는 2부터 3까지 역함수를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요거 계산을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2배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 다 납득이 돼?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주면 이건 접근 못해. 접근을 배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본 거야. 저거를 접근을 못하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F랑 그 F의 역함수가 3,3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양쪽의 넓이가 같으니까 하나만 구한 다음에 2배를 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11번. 자, 하나씩 한번 다 보자. 11번이요. 자, 스몰 F가 이렇게 있고, 라지 F는 이렇게 나오고. 자,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근데 이 라지 F가 극대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는 뭐냐라는 거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는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 라지 F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거의 도함수를 구했을 때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라지 F를 미분하면 이제 스몰 F가 나오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라지 F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놈의 그 도함수 있지. 요 F 프라임. 요거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요거의 부호가. 근데 이 F 프라임이 보면은 이런 S자 모양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의 부호가 달라져야 돼.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극대를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요놈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가 달라져야 된다고. 설명은 좀 납득이 되니?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풀마 2에서 극대국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F 프라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몰 F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자, 계속 봐봐. 풀마 2에서 극대국수를 갔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인데 여기를 보면 요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필요하지. 그러려면은 좌표 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좀 증감을 봤을 때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에서 극대가 나올 거 아니야. 설명은 좀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설명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나오는데 스몰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지만 그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조건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요 값이 정확히 요거고 F-2고 여기가 이제 F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돼야 돼. 맞지? 얘는 음수가 돼. 그래서 요거를 조합하면 답이야. 그러니까 설명이 좀 납득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라지 F가 극대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데 어쨌든 극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달라진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게 요 S자 곡선이 도함수라고 지금 얘가 도함수인데 요 도함수에서도 물론 극대 극소로 같지만 아무튼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라지 F가 극대를 갖겠지. 극대를 갖는다는 게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려면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려면 극대에다가 양수를 주고 극소에다가 음수를 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은 너네가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맞춰주면 된다고요. 요거가 이해가 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천아 이거 잘 따라와야 돼. 너네한테 진짜.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봐봐. 요것도 아까 전에 뭐 말이 많더라고. 12번. 그러니까 시그마가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을 하는 거지.
조금 이제 말이 많던데 같이 한번 가보자. 12번. 일단은 좌표를 한번 적어보자. 자, P점이 이거지. 좌표 먼저 적을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Q점인데 Y좌표가 1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얘를 1로 만들어주려면 X가 루트 n분의 1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좌표가 잘 따라와.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치? 그러면 이 주황색 직선을 구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점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주황색 직선을 구해보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고 요건 어때?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거는 구할 수 있지. 두 점 나왔으니까. 두 점 연결해서 기울기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쪽의 넓이를 SN이라고 적으면 돼. 여기 색칠하는 요 부분. 여기가 이제 SN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여달라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SN을 먼저 구한 다음에 시그마 붙이는 건 이제 나중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SN을 먼저 구하는 게 급합니다. 얘가 급선무인데, 보면은 이게 넓이잖아. 넓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SN은 적분을 쳐야 돼. 그러니까 0부터 루트 n분의 1까지. 이런 건 납득이 되니? 이렇게 적분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된다. 아, 직선 이거는 괜찮니? 직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더 해보자. 이거에서 이걸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황에서 초록을 빼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먼저 써볼게. 이렇게 나오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황이었지. 얘가 초록이고. 그래서 중앙에서 초록을 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분을 치면 돼. 자, 천천히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는 지금 괜찮아? 계산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제곱 치면 n분의 1이 나와서 앞에 이거 하나랑 약분됩니다. n분의 1이라서. 근데 이제 세제곱이니까 하나 더 나오고, 제곱 치면 n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양으로 나와. 이런 모양. 되죠? 그쵸? 적당히 유리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다 풀어볼게요. 다 풀어볼게요, 그냥. 요거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3으로 좀 올려주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SN을 정리하면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미안해. 여기 하나 실수가 있었네. 이게 마이너스죠. 미안.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SN이 여기까지 나온다. 그럼 요거 뒷부분에는 너네가 시그마 처리만 좀 해주면 되는데, 맞아, 한번 가보자. 자, 그 다음 단계는 요거를 처리를 해주면 돼.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근데 요거 나라면은 쓰는 순서를 살짝 바꿀 것 같아. 야, 이렇게 살짝 바꿀 것 같아. 이러면은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이게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서로 사라지거든. K에다가 숫자를 이제 하나씩 넣어서 가면은 그러면 눈에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15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눈에 들어오니? 그럼 여기까지가 날아가고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이랑 딱 두 개만 남을 거야. 이거 설명 다 납득이 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게. 그럼 끝났잖아. S1은 저기다가 1 넣어봐. 얼마야? 3분의 2 플러스 1인가? 그러니까 S1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S16이죠. 그렇죠? 자, 저기 n에다가 16 넣어봐. 루트 16이니까 4로 가서 6분의 1인가요? 6분의 1에 16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답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13번 좀 읽어보자. 자, 13번이요. 읽어봐봐. 문제 좀. 일단은 틀린 거는 좀 최대한 자세하게 하나씩 다 풀어보자. 맞은 사람. 하나, 둘, 셋. 전에도 비슷한 거를 좀 했었는데, 요거 개형을 먼저 잡는 게 첫 번째다.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계속 했었어, 사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잡아보자.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극대극수로 보는 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F는 당연히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수십 수백 번을 했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 여기가 설마 1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절대값을 붙일 거잖아.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 정확한 값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값들을 좀 구해줘야 돼. 정확한 값이 필요해. 절대값을 붙여서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럼 계산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F1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얘는 얼마가 나와? F 마이너스 1은 좀 도와줘봐. 나 혼자서 다 하니. 얼마죠? 아무도 안 도와준다. 시원아 좀 도와달라고. 0인가? 도와줘봐. 자,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그려보자. 좀 그려볼게요. 근데 이거 그릴 때 좀 정밀하게 잘 그려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그래프로 이제 푸는 문제잖아.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그리면 안 돼. 좀 잘 그려보자.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고 1, 좀 잘 그려볼게. 마사를 지나가니까
여기를 지나가거든. 근데 사실 절편도 좀 잡아주는 게 좋아. 0,-2를 지나가지. 맞죠?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S자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아 물론 여기도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절대값을 치는 걸 원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뒤집어서 올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올려볼게요. 여기를 4라고 치고 이렇게 쓰자. 여기까지 올라가고 요거 체크를 해줘야 돼. 요거 절편 체크해줘야 됩니다. 절편. 그럼 좀만 더 올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도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쪽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0부터 t까지 범위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거를 올리는 게 맞지만 지금은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음수 쪽이 안 들어가. 지금 상관없어. 음수 파트가 안 들어가서 뭐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별로 필요가 없어. 음수 파트는 안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적분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곱하기 8은 그냥 무시할게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거는 곱하기 8은 그냥 나중에 생각할 거고 아무튼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되잖아. 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 계산하니까 여기가 2로 나오네. 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 t에다가 0을 넣어볼게. 그럼 t에다가 0을 넣으면 자 천천히 봐봐. 이거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정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t를 이제 조금씩 키우는 거야. 근데 만약에 t에다가 2분의 1을 넣잖아. 그럼 0부터 2분의 1인데 이쪽에서 가장 큰 놈을 고르면 얘는 계속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치면은 t가 커질수록 얘도 계속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놈을 고르는 건데 오른쪽 끝점이 가장 크다고. t가 1일 때까지는. 그래서 얘가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지원아 이거 잘 따라가야 돼. 이거 타고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t가 이제 더 커지잖아. 예를 들어서 자 조금만 더 해볼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t가 2야.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큰 놈이 이거지. 그래서 G2는 사실 여기 찍혀. 점을 몇 개 찍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t가 1.5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1.5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가장 큰 거잖아. 1.5라고 치면.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이놈이니까 t가 1.5일 때도 여기를 찍겠지. 그러니까 GT는 그래프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극대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극대가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0부터 2까지 적분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은이도 잘 따라가야 돼. 노랑부터 노랑까지.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직사각형이 나오겠지.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직사각형이 나오고. 넓이는 4가 되겠죠. 가로가 1이고 높이가 4니까 넓이는 4가 되고. 그럼 이제 왼쪽의 문제지. 그럼 왼쪽은 아무래도 적분을 쳐야 되지 않겠어? 0부터 1까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그래프를 위로 뒤집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분을 치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적분을 쳐야 돼.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뒤집어서 올린 거니까. 요쪽 부분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조합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F를 뒤집어서 올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고. 맨 마지막에 8배는 해줘야겠지.
아마 뭐 분수로 해가지고 분모에 뭐 파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곱하기 8을 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그래프가 이게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나와야 돼. 요거만 이해하면 끝이야. 저는 어디 갈까요? 저는 이거 설명 괜찮아? 그 문제?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야. 파란색. 주환이도 지금 다 따라왔어. 뭘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뭐야 저거? 그래봐. 초코송이야? 아 그래. 자 저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14번 한번 봐볼까? 거속식 문제. 얘들아 14번 한번 봐봐. 자 일단 하나씩 다 풀어보자. 좀 같이 할만한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14번이요. 원점을 출발을 하는데 문제를 좀 읽어보면 PQ가 출발하고 나서 B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대. 거리가 같대. 자 일단은 조건을 먼저 한번 끼워 맞출게요. 그러니까 P는 FT랑 관련이 있는 거고 Q는 GT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두 명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는 움직임 거리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0부터 B까지 해서 두 명이 움직이는 거리가 똑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지. B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같다. 그러면 거리가 같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 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해석하는 거야. 넓이 동일 이렇게 보는 거지. 넓이가 같다. 야 그러면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다시 손가락 잘 봐야 돼. 그러니까 F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P의 입장에서 보면 초록색을 보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나오지. 맞죠? 주황색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나오지. 그럼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른쪽은 이제 공통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 넓이를 B라고 하고요. 여기 넓이를 그냥 A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한글로 좀 써보면 P가 움직인 거리는 그냥 A 더하기 B가 된다고. P가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Q가 움직인 거리도 이 넓이를 A라고 잡았으니까 물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기는 하지만 G가 움직이는 거리도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P랑 Q랑 똑같이 나와요. P, Q가 움직인 거리는 둘 다 A 더하기 B로 나와요. 이게 넓이 하나 찾고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Q가 움직인 거리도 A 더하기 B가 나온다. 요거 좀 이해가 돼? 그럼 솔직히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나는 다 풀었다고 봅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요렇게 더하는 거나 요렇게 더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끝났어. 기억을 볼까?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네, 지금 다 풀었는데 자 기억을 먼저 보면은 요 적분 수식을 다 A랑 B로 나타낼 건데 예를 들어서 F에서 G를 빼잖아. 그러면은 초록에서 주황을 뺀다는 건데 그대로 0부터 B까지 적분을 치면은 넓이가 나오거든. 그러면 초록에서 주황을 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치니까 2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2A가 나와. 이건 납득이 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뺀 다음에 조건을 치면 넓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A가 된다고. 간단해. 되게 쉬워. 그 다음에 얘도 봐봐. GT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지. 0부터 A까지면 그냥 A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뒷부분이 얘가 A가 된다. 그래서 둘이 똑같다. 수식을 실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움직임 거리가 같다는 게 핵심이야. 움직임 거리가 같으니까 지금 여기 B는 공통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 요 두 가지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 솔직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움직임 거리가 같대. 그러니까 위아래 넓이가 똑같아야겠지. 얘는 공통이잖아, 어차피. 그럼 지금 다 나온다고. 조금만 생각하면. 자, 니은을 볼게요. 시간이 A일 때 점Q의 위치는 원점이다. 야, 얘는 말이 안 되는 게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만큼 뒤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원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뒤로 가잖아, 점Q는. 점Q는 시작부터 A초까지 뒤로 간다고. A만큼 뒤로 간다고.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뒤부터 볼게요. 야, B초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대.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야,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참이거든. 근데 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일 때 최대 거리가 나오는데 두 점 사이. 혹시 이거 말로 설명이 가능한가? 야, 말로 설명해볼게. 봐봐. P가 있고 Q가 있어. 초록색 그래프가 P의 속도고 주황색 그래프가 Q의 속도잖아. 속도랑 속력은 다르다. P가 언제나 Q보다 빠르지. 그러니까 P의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잖아.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두 명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야. 야, 하나는 빨리 가고 하나는 늦게 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냐 좁혀지냐? 앞에 놈은 빨리 가고 뒤에 놈은 느리게 가. 그럼 당연히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멀리 갔을 때 두 명 사이의 격차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론 얘는 P는 앞으로 가고요. Q는 뒤로 갔다 앞으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P가 항상 속도가 더 크잖아. 어찌됐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한 명의 속도가 지금 더 빠르잖아. P의 속도가 항상 빠르잖아. 항상. 야, 얘는 심지어 처음에는 뒤로 가. Q는. 당연히 격차가 벌어지지. 물론 A부터는 Q도 앞으로 가긴 하는데 앞으로 간다 좀 쳐도 P가 가는 게 더 빠르잖아. 야, 한 명은 이렇게 가. 한 명은 이렇게 가. 격차가 벌어지지. 근데 A가 되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가거든? 근데 얘가 가는 것보다 얘가 가는 게 더 빨라. 그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넘어갈게요. 15번. 15번. 자, 문제 계속 읽으시죠. 맞은 사람. 하나. 하나? 이건데. 교점의 개수가 H에 교점의 개수가 H. 근데 얘가 되게 끔찍한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HA인데 20개를 더하래.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거슬리잖아. 나갈 거 나가셔야지.
그다음 또 거슬리는 게, 나 이거 좀 싫어. 상수항에 껴있어. 불편해. 되게 불편해. 그래서 넘겨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요 앞쪽에 요거를 뭐 F라고는 하고 싶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문제 F랑 G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F가 이제 중복되면은 조금 그러니까, 편의상 뭐 PX 정도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편의상. 뭐 다른 문자를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PX 정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적절히 넘기는 거야. 이게 기술이야. 적절히 넘기는 거지. 그리고 반대편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고 싶어, 그 다음? 미분 쳐서 W 그래야지. 뭘 고민을 해. 그럼 W 아니야? W잖아. 그치?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극대극소를 좀 잡아야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계산을 해본 게 아니라서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는 몰라요. 아무튼 여기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 건 확정이지. 계산을 조금 생략을 할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하면은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32가 나오고 0,0을 지나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제 대충 그린 거고, 이제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주황색으로. 자, 이거 제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더 낮아야 되거든.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자, 제대로 그려볼게. PX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 제대로 그려보자. 이렇게 잡고 0,0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와의 교점을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를 한번 봐봐. 이게 1부터 20이거든? 그럼 A가 1부터 20이니까 범위를 좀 체크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거 조금 다시 써볼게. 그러니까 얘가 A 자리에 1부터 2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 범위를 좀 보면은 마이너스 14부터 플러스 5 정도 되겠네. 설명은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야, 그럼 따져보자. A 빼기 15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얘가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교점이 계속 두 개씩 나온다. 둘 나오다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교점이 3개가 나오거든. 그럼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쟤를 좀 따져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4까지는 교점이 2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는 교점이 3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2개씩 나와. 2개씩. 오케이? 2개씩. 자, 계속 하나씩 따집니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어. 그럼 얘는 1개가 나와. 그 다음에 살짝 올리는 거야. 살짝 올리면 4번 만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때는 교점이 4개씩 나오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보는 거야. 요때는 교점이 3개가 나오고 마지막 경우로
얘가 지금 플러스 5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A 빼기 15가 1, 2, 3, 4, 5가 될 수 있는데 요때는 교점이 2개씩 나오는데 그래서 계산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요 설명은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야. 2개 나왔다가 계속 2개 나왔다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3개가 나오잖아. 살짝 더 올라가면 4개가 나오고 더 가면 3개 나오고 더 가면 2개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2개씩 나오는데 이 숫자가 지금 11개가 있거든. 11개. 그럼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은 그러니까 2개씩 나오는데 이게 11개가 있잖아. 그러면 22개가 나오겠네. 맞죠? 왜? 좀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는 1개가 나오겠지. 자, 계속 따져봐. 여기는 4개씩 나오는데 1, 2, 3, 4니까 4, 46. 16개 나올 거고 3개가 나오는 거고 얘는 5개지. 그쵸? 그러니까 2, 5, 10. 답 하면 됩니다. 잠깐만. 뭐 하나 틀린 거 같아. 잠시만요. 아, 이거 잘못했고. 야, 이거 아무도 말 안 해줘. 여기 마사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죠? 말을 안 해줘. 이 말을 안 해줘. 페이크야, 뭐야. 마 6이죠? 그쵸? 미안해. 말 좀 해줘. 몇 개야, 그러면? 298인가? 맞지? 298에. 아, 미안해. 여기도 잘못 썼구나. 왜 이래? 3개만 나지? 이렇게 나오지.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은 제대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자, 정리를 하고요. 16번 계속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조건들이 이제 다양하게 붙는데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자. 혹시 뭐 풀 사람 있니? 하나? 자, G를 결국은 이제 G를 구하라는 얘기야. F랑 G를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F를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당연히 F에 대한 조건이 먼저 나오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F를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F를 이용해서 G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맞춰주면 돼. 자, 일단 한번 가볼게. F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되게 좋아. 이거 세 개가 다 0이잖아. 자, 그러면 fx는 이제 인수정리를 쓸 건데, 지금 보면은 0,0을 지나가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를 무조건 가져야 돼.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거든. 0,0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이제 fk도 0이니까 이것도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 이것도. 근데 프라임 k도 0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중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게 f.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거. 이게 f. 야, 너네 이런 거 있잖아. 그 예전에 했던 건데 봐봐. 야, 만약에 f1이 0이야. f가 뭐 다항 함수라고 했어. 그럼 f1이 0이면 우리가 바로 추론하는 게 뭐 1학년 내용이지만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 f1이 0일 때. 근데
이게 동시에 0일 수도 있거든. 그럼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동시에 0이면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둘 다 0이면 이런 거 지금 답변 나와야 돼. 둘 다 0이면 이거 제곱을 인수로 갔잖아. 제곱을 인수로 갖고 뒤에 뭔가 이렇게 붙겠지. 그럼 여기서 더 발전시키면 이거를 개수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뭐 이걸 하나를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요거가 둘 다 0이잖아. 둘 다 0이니까 여기 제곱을 붙이는 게 맞다. 여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야, 너네 이거 어떡할래? 저 뭐로 보여? 진짜 대답 안 해주네. 도현이 봐. 도현이 봐. 도현이 봤구나. 저 뭐로 보이냐? G 프라임? 서현이 어떻게 풀었어? 그냥 다 넣었어? 눈썰미가 좋습니다. 맞아요. 얘들아, 이거 지금 서현이가 핵심을 딱 찔렀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이걸 여기다 넣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넣어도 돼. 넣어도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거를 곱미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그러니까 G'X는 사실 서현이 말대로 요거다. 요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 dx분의 d는 미분기호고,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잖아. 뭐야? 곱미분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차라리 곱미분을 실제로 하는 것보다 그냥 부정적분으로 올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올려주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쵸? 그리고 적분상수가 하나 붙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 모양이 지금 되게 이쁘거든. 봐봐. 전개식에다가 이거를 곱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그냥 깔끔한 걸 좀 보여줄게. 자, 잘 봐.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x는 2x에다가 f를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2x에다가 f를 곱하고 뭔가 상수 c가 하나 붙는 거거든. 이거 지금 납득이 돼? 내일이 시험이야. 정신 차려. 왜 이렇게 나온다고? 벌써 지치면 어떡해. 지환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지. 야, 이거 상상할 수 있냐? 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W를 뒤집은 모양이잖아. 그리고 중근 두 개 봤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를 y = c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겼어 제가? 이렇게 뻥긋하게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gx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정확히 말하면 0이랑 k에서 극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야, 얘가 이중근의 이중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c라고 잡으면 중근을 두 개 갖잖아. 0이랑 k에서. 아니, 다시 설명해 줄게. 잘 봐. 얘들아, 너네 그냥 이런 거 한번 볼래? 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 나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그리게?
쟤도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중근이 두 개거든? 그럼 얘가 W 모양으로 팅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를 뒤집은 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이랑 1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센터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의 센터가 요거 그때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지금 보면은 C는 그냥 무시하고요 얘는.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요점도 나중에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정확히 센터로 나온다고. 그래서 요점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처럼 얘는 2분의 1에서 될 거 아니냐. 그럼 여기가 2분의 K에서 되겠지. 그럼 이제 모양을 좀 맞춰볼게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극대랑 극소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지금 노란색이 극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여기가 극대잖아. 극대가 4라며 문제에서 극대가 4라며. 그러니까 얘가 4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한 개만 더 하면 되지. K만 구하면 게임 끝이죠. K는 어떻게 구해? 극소. 근데 극소가 얼마?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극소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먹이면 된다고요. 자,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2분의 K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아까 C가 4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면 돼. 극소가 2라면 얘가 2라면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 2826. K가 양수인가요? 아 잠깐만, K가 양수였니? 진짜 대답 안 해준다. 그럼 맨 마지막 줄에 써있죠? K는 양수다. 맨 마지막 줄에 K가 양수니까 K는 2가 됩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K까지 나왔으니까는 GX도 나왔고 K도 나왔고 게임 끝났네. 야,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다. 자, 얘들아 지금 8시인데 4문제 남았거든? 야, 4문제 그냥 쭉 연결해서 가도 버틸 수 있겠냐? 4문제 더? 차라리 이거 4문제만 하면 끝이니까 그냥 조금 힘은 들겠지만 그냥 더 진행할게요. 이거 하고 끝난 다음에 그냥 계속 개별 질문만 좀 받아줄게. 그냥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애들이 이제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 일단 17번 갈게요. 17번. 얘들아 17번 좀 봐봐. 이게 수리고 시험이 쉽지가 않아. 보면은 수리고도 어려운 학교야. 쉽지가 않아. 어땠어? 혹시라도 맞은 친구 있나? 같이 한번 갈게요. 조건을 보고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봐. 어떤 조건이 제일 만만하냐? 조건이 지금 3개가 있거든? 뭐가 제일 만만해, 3개 중에?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차수. 모든 다항함수는 차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항함수에서 차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차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수를 먼저 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2차 함수, 3차 함수. 왜? 왜 하필이면 네이밍을 그렇게 붙여? 차수가 중요하니까 차수의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맨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차수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 조건이 있잖아. 맨 첫 번째. 근데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처음 봤을 때. 옛날에 유형 중심에 분명히 있었는데 시원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돌려치기라는 거야. 이렇게. 이거 예전에 많이 했었어. 그럼 x가 플러스 0으로 가잖아. 그럼 t는 무한대 쪽으로 발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쟤를 이제 한번 다시 써볼게. 그럼 x가 플러스 0으로 가면 t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데, 자, x랑 t는 역수 관계니까 t의 세제곱분에 ft가 되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모양이 깔끔하지 않아? 이건 쉽지? 누가 봐도 이게 훨씬 쉽지? 그럼 fx의 정체는 뭐냐면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단계야. 그리고 이제 자꾸 봐봐. 자꾸 두 번째로는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래?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어? 두 개가 서로 같대. 그냥 미지수로 자꾸 가도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근데 이제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게 뭐랑 뭐랑 같다는 거야? BC가 같다는 거 아니야? 자꾸 봐봐. 얘가 C지. 그럼 얘는 뭔데? F'이니까 B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 그러면 얘를 이제 잡을 때 fx를 자꾸 정리를 좀 해주면은 b랑 c랑 같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수업 듣는 거 아니야? 못 들리고 있어. fx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 뭐가 필요해? 지금 시점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필요한 게 뭐야? 뭐가 필요해? 프라임 필요하지,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 쳐가지고 여기를 모양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다음 단계로는 이제 프라임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두 개가 서로 같은데 프라임까지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부동식을 바로 먹여도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게 더 깔끔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말고 나라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니은자로 놓고 빼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하나로. 자, 한번 해볼게. 아, 물론 뭐 위에서 아래를 빼도 되고 아래에서 위를 빼도 되고 그건 뭐 상관이 없어. 어쨌든 두 개를 뺀다는 거지. 뭐 위아래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두 개를 빼보면 이거지. 두 개를 빼보면. 그러면 편의상 이거를 gx라고 해도 될까? 제발 정신 차려. gx 이렇게 잡을게요. 정신 차려 제발. 야, 그럼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이걸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 맞춰줘야 되니까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갈 때 요 범위에서 gx를 다시 봐봐. 그럼 gx라는 게 이건데 f에서 f'을 빼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 동의하지? 그러니까 맞죠? f에서 f'을 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S자 모양으로 나오겠지? 3차 함수니까. 아, 좀 쉬어야 되나? 야, 이거 풀고 좀 쉴까? 아, 얘는 이렇게 다 상태가 안 좋아. 야, 이렇게 가잖아, 쥐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야, 혹시 이거 보여?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 이게 0,0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잘 봐. 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G는 지금 우하향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맞지? 이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씩 생각해볼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거만큼은 확실하거든. 이거? 그치? 이건 확실하지. 그러면 자 일단은 맨 왼쪽을 먼저 보면은 여기가 원점이야. 말이 돼 안 돼? 돼 안 돼? 못 돌아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자 마이너스 2부터는 얘가 0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0보다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하잖아? 그럼 이 부분 때문에 깨져. 맞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0이 이쪽 자리에 들어가? 안 되죠. 0이 이쪽에 들어가면 이것도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망했어. 얘도 안 돼. 야 이거는 더 안 된다. 돼? 이것 때문에 안 되지. 돼? 이것 때문에 안 되지.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셋 중에 어디를 원점으로 잡아도 되는 게 없어. 얘는요? 얘는? 되니? 야 이거 되냐?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되잖아.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쯤 들어가면 말이 되지 않아. 아니면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얘는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2가 이 정도쯤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 팅 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와, 어렵긴 하다. 얘들아, 그럼 이거 풀 수 있겠냐? 어려워. 야, 극대지. 집중력 나갔어. 야, 극대잖아. G 프라임 0은 0이잖아. 까야지. 맞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G0이랑 G 프라임 0이 둘 다 0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G0도 0인데 G 프라임 0도 0이잖아. 그래서 X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결론을 여기다가 좀 지을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없어야 되니까 자 좀만 더 힘을 내자. 그러니까 A랑 B 사이의 관계식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어. 뭐냐면 요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G-2가 0 이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붙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G-2는 여기다 넣어볼게.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런데 붙으면 안 되잖아.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근해 분리 개념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 최종 결론은 F1의 최대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1을 하나 더 넣는 거야. 마지막에. F1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을 이제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나? C는 아까 없었지? 잠깐만요. 아니구나. BC가 같구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B는 2A니까
2A, 2A, A니까 5A 빼기 1이 나와. 근데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지.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6 정도? 그러니까 요거가 어디 갔어? 요거 마지막에. 그래서 저렇게 나와. 얘들아, 그러면 의견 반영을 조금 해보자.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어서 갈까? 아니면 조금 너무 힘들어? 조금 쉬어줘? 반응들이 없어. 얘들아, 쉬자. 손 들어. 쉬어도 괜찮아. 야, 너네 반응을 보는 거 지금 쉬자. 한 명? 다섯 개로 가려고. 두 명? 좀 번쩍 들어가. 쉬자. 둘? 셋? 계속하자. 하나, 둘. 기권은 뭐야? 자, 다시 쉬자. 하나, 둘. 쉬자. 셋. 형원이까지 셋. 계속하자. 원, 투. 원, 투? 그냥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그러면.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닦아줄까? 야, 기다려. 닦아줄까? 그 자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좀만 기다려봐. 닦아.
부담 체크라도 다 해봐. 야, 시험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수업 시험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행이 계속 밀렸었잖아. 수험도 그렇고 선행이 밀려서 처음 공부를 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진도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고 수험 수토를 다 공부를 하긴 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자. 1년 안 됐어 이제. 1년? 한 달 빠지겠지. 처음부터 다시 보자 가니까 일단 내일 최대한 좀 보고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번 주는 어차피 우리 시험이잖아. 다음 주부터 다시 처음부터 나가니까 좀 각오를 좀 다져봐. 더 이상 진도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의욕이 없어. 좀 의욕이 없어. 둘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좀 내고. 의욕이 없어. 응? 돈 좀 내봐. 요즘에 지원이도 은근히 클리닉 빠지더라. 뭐 있었어? 다 까먹었어야 돼. 네 친구 어디 갔어? 해야 되는데? 야, 그리고 미스 나온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눈에 보이면 내가 그렇게 막 야, 내가 무섭진 않지 않냐? 아닌가? 그게 거칠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 가끔 보면 나도 막 미스 날 때가 있어. 막 더하기 빼기가 틀린다고. 문제 잘못 쓸 때도 있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와? 바쁜데. 야, 문제 읽어봐. 다시 풀어봐 지금. 금방 들어갈 거야. 멍하니 있지 말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봐. 한 문제라도 더 풀어봐. 지금 다시 풀어봐 지금. 시험이 너무 어렵다 저들이. 지원이 어디 갔어? 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2시에 딱 왔어야지. 4시에 뭐만 했어? 야, 오늘 2시에 딱 와가지고 우리 오기 전에도 질문할 거 딱딱딱딱 다 체크해가지고 오자마자 막 했어야 되는데 뭐 4시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뭐 다시 몰라, 한다. 언제는 오겠지. 갑시다. 18번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가야 돼요. 야, 근데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도 좀 질리냐? 나는 조금 질렸어. 아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려. 진짜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진짜 똑같은 얘기거든. 야, 18번 맨 처음에 멘트 봐봐. 맨 처음에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맨 처음 첫 번째 줄 봐봐. 다항함수 F라고 했지. 그럼 내가 방금 5분 전에 얘기했지. 5분 전에 얘기했어. 다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차수라고. 써. 계속 써. 차수라고. 그럼 맨 처음에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 차수, 추론. 내용은 다 똑같아. 본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 맨 첫 번째로는 무조건 차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다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계속 야, 빨리 들어와. 다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수기 때문에 차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차수를 논한다는 얘기지. 차수를. 얘들아,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제 껴 맞추는 거잖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걸 원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야, 혹시 이거 눈에 들어오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0분의 0꼴. 아, 야, 그치. 100번 했겠다. 0분의 0꼴. 진짜 한 100번 이상 한 거. 0분의 0꼴. 그치? 그러면은 야, 이게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럼 fx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x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f가 암만 못해도 최소 2차는 돼야 돼. 이런 거 동의를 하니? 그러니까 f가 최소 2차는 돼야 돼, 최소. 맞지? 그래서 차수를 한번 추론해 볼 건데 아직까지는 몇 차로 나올지 모르니까 한 요 정도쯤 안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봐. f가 만약에 2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f가 2차야. 자, 그러면 자꾸 생각해. 2차지 3차지. 그러니까 왼쪽은 3차지. 3차야 3차 3차야 2차지. 미분하면 1차지. 제곱 치면 2차지. 버려. 3차지. 3대 3이지.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가망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예. 인정?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아니라 답이 될 수도 있다. 자, 3차라고 볼게요. 자, F가 3차야. 곱하면 4차지. 자, 계속 따져봐. F가 3차면 좌변은 4차가 나오거든. F가 만약에 이거 지금 따라오지? F가 3차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3차지만 얘가 2차지. 미분하면 2차지? 2차를 적합하면 4차지. 그러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4대 4니까 가능성이 있지. 가능성이 있지. 4차라고 할게요. 야, 그러면 얘가 4차잖아. 곱하면 5차지. 5차야 5차. 근데 4차 미분하면 3차지. 3차를 적합하면 6차지. 그러면은 왼쪽은 5차고 이쪽은 6차니까 밸런스가 안 맞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깨지는 거야. 안 맞아. 그러니까 차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4차라고 하면은 다시 해볼까? 왼쪽은 5차지? 5차야. 근데 4차 미분하면 3차고 3차 제곱치면 6차잖아. 그럼 여기는 5차고 오른쪽은 6차니까 안 맞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F는 둘 중에 하나야. 2차 아니면 3차.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2차 아니면 3차. 근데 F를 2차라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맞거든.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F가 이제 2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근데 F가 2차인데 F는 반드시 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F가 2차일 경우에는 사실 요거밖에는 안 돼. 이건 납득이 돼. F가 2차라면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또이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라면 얘랑 궁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랑 궁합이 안 맞아. 야, 최고차만 볼까?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나오잖아. 아, 물론 이제 몰라. 우변은, 자, 우변은 어떻게 나오냐면 최고차만 볼게. 이거 미분해서 제곱치지. 그렇죠? 미분해서 제곱치죠? 블라블라 나오지. 그럼 x 세제곱만 봐봐.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니까 F가 만약에 2차라면은 요거랑 궁합이 깨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만 보자고, 최고차만. 앞에다가 x 하나 곱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궁합이 맞니? 궁합이 안 맞잖아.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봐. 최고차만 보자니까 계속. 그러면 x 세제곱 있고요. 미분 치면은 마이너스 6x 나오는 거 맞지? 근데 거기다가 제곱치고 뭐 이런 거 하나 붙이면 안 맞잖아. 66이 36에 94 36. 그러면은 여기가 5x 세제곱 어쩌고 나오는데 얘랑 안 맞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F는 이거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F는 이제 3차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2차가 안 되잖아. 될 수 있는 게 2차랑 3차밖에 없는데 2차가 안 되잖아. 그럼 3차겠지. 근데 X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 정도 점으로 잡아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니까는 요거만 또이또이 끼워 맞추면 게임 끝이야. 둘 중에서 이게 더 쉬워 보입니다. 저거 먼저 해볼게요. x가 0구가 봐봐. 이거 x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쉬워. 그냥 이렇게 나오지. 이거를 x제곱으로 나누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b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게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f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f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하면 답이 나와. 마지막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돼. A 하나. 야 이것도 그냥 최고점만 한번 볼까? 잠깐만요. 최고점만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거 관심 없어. 나는 A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 자 그냥 이렇게 쓸게. A만 알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x 세제곱에 자 9분의 1에 이거 미분치지.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 그럼 미분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제곱 붙지? 그리고 뒤에는 몰라. 관심 없어. 그러면 얘는 ax 4제곱이잖아? 뒤에는 몰라. 마찬가지로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봐봐. 아 이것도 그냥 지워도 돼. 관심 없어. 그냥 최고점만 본다니까. 그냥 지워도 돼.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 과감하게 지워버려. 그러면은 아 이것도 그냥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고점만 보면 돼. 지워도 돼. 그러면 이거 제곱 치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보자. 9분의 1에 잠깐만 요건 좀 조심해야 돼서 9 a제곱 x 4제곱 이렇게 나오지. 동의하니? 그러니까 이거 지워버리라고. 관심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또이 약분하면서 최고점만 봐봐. 그럼 여기는 a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뭐가 되는데? a제곱 아니야. 끝났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두 개가 같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a가 차마 0이 될 수는 없잖아. a가 0이 되면 차수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답이야. 그래서 a는 2이야. 됐죠? 자 넘어가자. 두 문제 남았으니까 빠르게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개별적으로 계속 검토 좀 해보는 걸로 하자. 일단은 19번을 가야겠지 아무래도. 19번이요. 하, 19번. 이게 수학이 참 어려운 게 이게 성격이 되게 깐깐해야 돼. 꼼꼼해야 돼 수학을 잘하려면. 이런 경우도 있었다. 19번 문제를 딱 보면은 그러니까 애가 막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림을 봐봐 19번은. 그러니까 이게 입체 그림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분명히 수면의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원했지. 근데 그림이 입체라 가지고 저 부피의 변화율을 잘못 본 친구도 있었어. 이게 그림이 입체 모양이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림이 입체라서 그 당연히 부피인 줄 알았대. 근데 얘는 이제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히 봐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건데. 자 일단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요거를 그냥 원뿔로 그리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야. 원뿔로 그리는 게. 자, 그래서 원뿔을 하나 그려주고 조금만 한번 해볼게. 보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입체 모양이죠. 그렇죠? 요렇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뿔을 잘라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길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요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자.
여기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쪽이 3이 나오지. 중학교 때 이런 거 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닮음이거든 삼각형이. 중딩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뭐 중점 연결 정리인가? 정리 이름도 있어 심지어. 보면은 여기 이쪽 길이가 이제 12로 나오잖아. 근데 6대 3이면은 2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 길이도 12로 나올 거야. 이건 납득이 되죠. 그렇죠? 12대 12. 이런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 물을 이제 채우잖아요? 이 초록색 부분에 이제 물이 차는 거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세 번째 줄에 매초 2칸이 올라간대. 이 수면의 높이가.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이제 2칸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건데 이 높이를 2t로 잡는 게 적당한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납득이 돼. 매초 2칸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솔직히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이제 무난하게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야 그냥 이러면 되죠. 야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봐봐. 이게 2차라서 조금 안 보이잖아.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야 그냥 중학생처럼 풀자. 그게 더 잘 푸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중딩처럼 풀어볼게. 봐봐. 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봐. 하나 그리고 보면 이 길이가 6이잖아. 그럼 12에 10이니까 여기가 이제 24가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 비율이 4배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건 맞지? 6대 24니까. 그러면 자 여기를 좀 다시 볼게요. 쟤를 보면은 한 개 더 그려볼게 그냥. 봐봐. 자, 한 개 더 그려볼게. 그러면 요쪽 길이가 2t고 여기가 1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천천히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점부터 이점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2t 더하기 12가 나오지. 맞지 않아? 여기가 2t 여기가 12. 맞죠? 자 맞아 안 맞아. 여기 2t고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럼 요 그림을 한번 봐봐. 여기가 지금 4배 차이가 나지. 그럼 당연히 얘도 닮음이니까 4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4배 차이가 나서.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뭐 x라고 썼는데 그럼 4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4로 나눠주면 이미 다 풀었잖아. 끝났잖아.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4배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저 수면의 넓이지. 그러니까 여기 위쪽 원판의 넓이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원의 넓이니까 사실은 파이 r 제곱이거든. 그치? 근데 여기는 이제 x라고 쓰긴 했는데 그럼 여기 파이에다가 여기 저거를 붙이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히 말하면 변화율을 원하는 거니까 미분을 한번 치시고 그러면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고 속미분을 한 번 더 해주면 2분의 1이 나오죠. 아니? 건미분, 속미분. 근데 시간에다가 마지막에 얼마를 줘야 돼? 문제 계속 읽어. 시간에다가 얼마 줘야 돼? 그렇죠. 3이죠. 그렇죠. 왜냐면 수면의 높이가 6이라고 나와있잖아. 네 번째 줄을 봐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이제 h가 이제 높이잖아. 근데 맨 그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수면의 높이가 6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 수면의 높이가 6이라면 그럼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초. 납득이 돼? 수면의 높이가 6이라면 근데 수면의 높이가 2t잖아. 그럼 시간은 3초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t에다가 3을 넣는 거야. 자, 괜찮아. 얘기해주면 어디가 안 돼. 비례식 풀어왔어. 4배 차이가 6대 24에서 마지막 문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 가자. 20번이요. 이거 한 개만 하고 개별 질문 좀 해서 자, 일단 읽어. 20번.
관계없이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다시 풀라고 한다면 풀 수 있겠냐? 그냥 이거 지금 한 10분 준다고 치고 이거 한 문제 한 10분 잡고 푼다고 하면 풀 수 있겠어? 이게 뭐로 보여? 눈을 좀 떠야 돼. 자꾸 눈을 띄워줄게. 저 뭐로 보이니? 야 이거 뭐로 보이냐? 이거 뭐로 보여? 그냥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인데 이거 뭐로 보여? V잖아. V. 얘들아, 너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봐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0부터 2까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구하래. 이거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경우를 나눠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도 되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심화시킨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래는 이제 상수를 하나 뺐었는데 얘는 빠지는 게 변수를 빼는 거야. 변수를. 그러니까 이런 건 쉽잖아. 근데 뒤에서 빼는 게 숫자를 빼는 게 아니라 x가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볼게. 야, 나라면 이게 지금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할 것 같아. 4를 밖으로 빼고 0부터 1까지 요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아. 뭐 그게 그거긴 하지. 근데 이러면 이제 뭐로 보이냐면은 얘가 완전히 V로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x의 범위는 0부터 6이잖아. 그래서 x는 사실 여기서만 생각하면 돼. 왜냐면 적분하는 범위가 0부터 6이라서. 이건 납득이 돼. 적분 범위가 0부터 6이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잘 봐. 앞에 4는 그냥 무시합니다. 마지막에 곱하기 4만 하면 되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갖다 버려. 이거 없어도 돼. 마지막에 곱하기 4만 하면 되니까 그냥 무시하라고. 무시하고요. 얘만 다시 봐봐.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지. 그치? 얘가 4분의 1x 이렇게 돼. 4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0부터 1까지 적분을 치는 거잖아. 그래서 0부터 1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치면은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한다는 거지. 어때? 납득이 돼?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x의 범위가 지금 이거잖아. 0부터 6이잖아.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1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경우를 조금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4분의 1x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분의 1x가 좀 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2분의 3까지 가능해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좀 커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지금 V자로 찍고 들어가는 그래프잖아. V자로 찍고 들어가는 그래프인데 지금 4분의 x의 그 범위가 0일 사이에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는. 어때? V자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상수처럼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라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얘 그래프가 이렇게 얘도 V자로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얘를 심화시킨 게 저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0부터 2까지 접근 친다라고 하면은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꺾이는 부분이 반드시 0, 1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껴갈 수도 있다. 왜냐면은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0, 1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비껴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 지금 게임이 끝이라고. 결론을 지어볼게. 자, 0부터 6까지 조건을 치잖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에 낄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비껴갈 수가 있지. 기준은 얼마야? 4가 되겠죠? 4분의 4는 1이니까. 그래서 0부터 4까지는 저렇게 삼각형이 두 개 나오는 거야.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0부터 4까지는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4부터 6까지는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4가 기준이 되는지는 알겠어? 4분의 4는 1이잖아. 그래서 4부터 6까지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된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부터 4일 때는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 넓이를 먼저 볼게. 왼쪽 넓이는 그냥 요거 제곱의 2분의 1이지. 잠깐만. 잠시만요. 조금만 천천히 할게. 잠깐만. 미안해. 요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하면 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fx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접근을 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로를 조금만 칠게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잠깐만. 여기 오른쪽 넓이도 필요하지. 오른쪽 넓이는 어차피 완전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앞뒤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완전 제곱이라서. 그래서 여기 노란색까지가 얘가 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랑이 fx, 그러니까 이 노랑이 이 범위에서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 삼각형 넓이 두 개를 합치는 게 fx. 그러니까 저 노란색 가로가 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fx가 돼. 얘가 fx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정확히 말하면 요 범위에서의 fx가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fx를 적분을 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fx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생긴 게 달라. 정확히 말하면 x가 0부터 4일 때에는 요 넓이의 합이 fx가 되는 거고, x가 4부터 6일 때에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fx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x의 범위가 0부터 4일 때에는 요 두 개의 넓이를 합친 게 fx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요 노란색 가로가 fx가 되는 거라고. 0부터 4일 때.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냐? 하나가 더 뭐냐면 4부터 6이 들어가겠지. 근데 4부터 6일 때의 fx는 뭐냐면은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fx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fx를 구해야 되죠. 이거 계산은 생략하고요. fx도 구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나라면은 삼각형 두 개를 빼줄 것 같아.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저 빼고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는 거.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니까. 그럼 가로를 닫아주고 얘를 적분을 쳐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fx요. 단 x의 범위가 4부터 6일 때. 그래서 계산 생략. 그러니까 fx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돼? 사장님 어디가 헷갈려? 괜찮아, 얘기해봐. 어디가 헷갈려? V자 그래프야. V자 그래프인데 꺾이는 점이 4분의 x를 기준으로 꺾는 거야. 아 잠깐만, 우리 하나를 놓쳤다. 아까 여기 곱하기 4가 있었구나. 미안해요. 근데 곱하기 4만 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를 놓쳤네. 처음에 곱하기 4가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잠깐만요. 곱하기 4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4 하고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4를 하나 빼버렸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꺾이는 지점을 잘 봐야 된다. 4분의 x를 기준으로 꺾이는 거죠. 근데 이 꺾이는 지점이 안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비껴나갈 수도 있다. 왜냐면 x의 범위가 이거든. 4분의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1보다 커질 수도 있잖아. 꺾이는 지점이 1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라고. 됐지? 혹시 보충이 좀 필요한가? 방금 문제에 대해서. 이거 계산은 생략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혼자서 할 수 있잖아. 이건 뭐 알아서 하시고. 여기에 맨 마지막 킬러 문제였어. 얘들아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저기 각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하자.